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동덕여대 동덕창의 이제 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31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동덕여대 원서 쓰신 분들은 아마 걱정 많으시겠죠. 꼭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도 중요하지만 미리부터 면접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덕여대나 성신여대나 숙명여대 또 이화여대 같은 이런 여대들이 일반적으로 종합대학들보다도 여학생들이 면접에 대해 강점이 많아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면접에서도 남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우수한 역량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동덕여대 원서 지원하신 분들은 면접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덕여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덕여대 동덕창의 이제 전형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월 31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면접일은 11월 4일에서 11월 5일 면접이니까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준비 기간이 사실상 한 4일, 5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어요. 하지만 동덕여대 원서 쓰신 분들이 동덕여대가 첫 번째 대학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그 앞에서 뭐 명지대학교라든가 가천대학교에서 이미 면접을 한 번 정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동덕여대 면접에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고 적응력도 높아질 텐데, 동덕여대가 처음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걱정이 많으시겠죠. 자, 동덕여대는 자격 조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니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모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고, 더군다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 자격, 지원 조건에는 제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지원 전공에 대한 적성, 소양 등을 확인하는 면접이다.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177명에서 2024학년도에 185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전형에서 선발하는 전체 인원이 많은 학교는 아니죠. 좀 적은 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전체에 대한 사실 여부, 서류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사실 여부, 지원 전공에 대한 적성과 소양을 확인하는 면접이다. 직접 대면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0분 내외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설정된 3개의 영역이 있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개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학업 역량에서는 탐구력을,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진로 탐구 활동 경험에 대해서, 공동체 역량에서는 협업 및 소통의 능력, 나눔과 배려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동덕여대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가면 2023학년도에, 작년도에 실제 면접의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는지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어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3개의 파트의 질문이 있고요. 이 질문은 공통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뭐가 결합이 되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이 결합된다. 다시 말하면 동덕여자대학교는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이 결합이 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공통질문에서 보시면 전공적합성에서 나왔었던 공통질문은 본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의 학업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고 보신지를 소개하고 이를 본인 적성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발전 가능성에서는 고등학교 생활 중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2024학년도부터 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죠. 또 수상 영역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봉사활동과 관련해 되어진 질문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성과 관련된 질문은 고등학교 시절 중 가장 힘들었었던 일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최근 1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책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문제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보면 동덕여대대학교의 전체 경쟁률은 13.68대 1의 경쟁률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13.68의 높지 않은 경쟁률이지만 1단계의 배수가 3배수라는 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단계의 경쟁률이 약 4대 1이니까 1단계 경쟁률이 좀 높은 거죠. 1단계를 통과해서 면접 대상자가 되어지면 3배수 내로 들어가니까 3대 1. 그리고 그 중에서 충원율이 대략 100% 정도 나오면 3명 중에 2명 또는 1.5명 정도는 합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50% 정도이거나 아니면 75% 정도까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1단계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 3명 중에 1등 아니면 3명 중에 2등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1단계의 배수가 적다는 점, 그만큼이 1단계 합격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쟁률을 쭉 보시면 경쟁률 격차가 되게 심하죠.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경제학과가 8.38, 경쟁률이 제일 높은 학과는 문예창작학과가 26대 1의 경쟁률이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디자인학과가 26대 1의 경쟁률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은 어찌 보면 동덕여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합격을 목적으로 전략적, 눈치 작전을 많이 피고 있다.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지원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그렇게 아주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또는 학생부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자신에게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므로 내가 만약에 1단계를 합격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학생들도 나와 다 비슷하다. 결국은 면접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연계열에서 보면은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화장품 학과가 24.67대 1의 경쟁률이 제일 높고요. 경쟁률이 낮은 거는 정보통계학과가 7.25.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경쟁률 격차가 크죠. 데이터 사이언스는 8대 1. 그 다음에 HCI 사이언스 전공은 10대 1. 그 다음에 글로벌 MIC 전공은 12.25의 경쟁률, 큐레이터 학과는 13.8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덕여대 면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동덕여대 면접 수업의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답변 구성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거고 대인 면접의 핵심은 몇 가지예요. 딱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한다. 이게 바로 면접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과 노력, 세 번째는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약 350자에서 400자 정도.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말로 했었을 때 50초 내 1분 정도의 구술 시간이 나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구성하게 되어질 거고 답변 구성하고 나면 발표, 그리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과정들. 거기에다가 이제 전공 시사 이슈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동덕여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통 질문 플러스 개별 문제가 들어가니까 학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공통 질문에 대한 수업, 그 다음에 개별 질문에 대한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여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종합대학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면접의 강점이 커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실전 시뮬레이션 과정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문제 만들고 예상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구성하고 그러고 나면 발표 수정 과정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에 대한 대비 그리고 실전 시뮬레이션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하이곤에서 진행이 되는 동덕여대 면접 수업의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덕여대는 11월 4일과 11월 5일에 면접을 봅니다. 학원에서는 11월 2일, 1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3일, 12시간, 한반의 인원은 약 4명에서 5명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만약에 미리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하시기 바라고, 학원에서 직접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을 통해서 1대1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혼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면접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 선생님과 같이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면접의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덕여자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